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0% 이상 폭락한 경기와 인천 아파트 세 곳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런 지역들이 어떤 지역인지 오늘 이 세 곳을 보면서 같이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아파트의 기준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추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하락폭이 큰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은 서울이라든가 그리고 여타 다른 지역들도 한번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 평형인 31평에서 35평의 아파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시세 대비 전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한 아파트의 단지를 선정을 했고, 최근 거래가 오랫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근 한 달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진 곳들을 선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세 곳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소개에 앞서서 최근에 이제 전세가 상승 그리고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는 그런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헤드라인 기사를 좀 간단히 보시면, 서울 집값 10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 저가 매물 대부분 소진이 되고 있다.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매물이 소진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국지적으로 이제 미분양 물량들이 늘어나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전국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 전세가율이 80%에서 90% 등 상승을 하고 있다. 주의를 당부해야 되겠다. 최근에 이제 2년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용을 하고 나서 이제 완료가 되는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게 책정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54주 연속 상승.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수도권의 상승률이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방권의 지역도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세 곳의 하락폭이 큰 곳을 알려드리기 전에 더 많은 곳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 제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컬럼에서 40% 이상 폭락한 수도권의 전체 아파트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지역들 그리고 저와 함께 미니 특강이나 컬럼을 보고 싶고 부동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파트 하락폭이 큰 곳을 살펴보면은 남양주 덕소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입니다. 1220세대이고요. 17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층은 20층, 그리고 입주는 2006년에 이제 입주를 한 아파트로서 주차는 1.29대 1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239%, 건폐율 17%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위치도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덕소역이 있습니다. 덕소역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강북 쪽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라인으로 한강변을 끼고 쭉 이렇게 한강을 바라보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덕소역 일대의 이 아파트들이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쪽이 이제 또 난개발이 좀 이루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주거지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덕소 동부 센트레빌 같은 경우에는 덕소역에서 거리가 다소 먼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예봉초등학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와부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양정역이 있는데요. 이 양정역세권 개발과 아울러서 이 주변에 이제 남양주의 제3기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인프라가 확충되고 GTX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서게 될 예정이에요. 이제 40%까지 하락했다는 것은 그렇게 입지가 좋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를 하거나 내가 사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지역이 어디이고, 그리고 그런 지역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가 상승하는 지역들이 있게 된다면은 내 돈이 조금 들여서 이런 고점 대비 떨어진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정도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동부 센트레벨 아파트인데, 그러면 하락률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하락률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거래 그리고 최저가 거래를 살펴볼 건데요. 최고가 대비 3억 7천만 원이 하락돼서 40%가 떨어져서 거래가 최근에 되었습니다. 최근에 거래가 되었던 시기를 살펴본다면 2024년 5월 21일에 5억 5천만 원 2층에 거래가 되었고요. 최고가로 거래가 된 시점은 2021년 7월, 이때가 이제 굉장히 큰 상승장을 그렸던 시기이죠. 2021년. 그때 17층이 9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35평의 아파트인데 이 하락의 폭이 3억 7천만 원이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과 하락 가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점선 그래프를 좌측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고점에 너무 높게 거래가 된 것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된 것도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이제 2021년도의 고점 대비 최근에 이제 2023년도가 되면서 좀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올랐던 가격 대비 떨어졌던 지역들 시기에 따라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고가 거래가 있었던 2021년 7월에 9억 2천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되었고요. 상당히 높은 가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도 8억 1,600만 원까지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하락돼서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3월과 4월, 5월에 한 건씩의 거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2024년 5월에는 두 건의 거래 중에 최저가 거래는 저층이지만 5억 5천만 원의 거래가 있었고 40%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를 보면은 시흥 105 중흥 S클래스입니다. 105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서울에서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세대수를 보게 된다면 1208세대 총 20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고층은 29층, 그리고 입주는 2019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5년차 정도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1.23대 1, 용적률 199%, 건폐율 13%의 아파트입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살펴보게 된다면 시흥 105 중흥 S클래스의 위치이고요. 그리고 달월역 그리고 월건역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인 분당선이 그렇게 파급력이 큰 그런 전철 노선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105 그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잘 입지가 갖추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다리를 하나 건너게 되면은 인천의 대장인 송도가 입지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이제 일자리 수요가 있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변에 신세계 아울렛이 있기 때문에 편의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로 보여지지만 많은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입지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5 신도시 주변 그 건너편에 보면은 이쪽에 이제 그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쪽 아파트들도 굉장히 쾌적하고 살만한 아파트이고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볼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하락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흥 105동에 위치를 한 시흥 105 중흥 S클래스 1208세대의 아파트인데 34평형의 아파트의 가격 같은 경우에 최고가 대비 3억 6천만 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41%가 하락을 한 가격이고요. 이 3억 6천만 원이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6일에 8억 7천5백만 원까지 13층에 거래가 되었고요. 최근에 5월 9일에는 5억 1,500만 원 12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이렇게 41%까지 떨어졌다는 부분을 봤을 때 실거주 측면에서는 한번 관심을 갖고 볼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쾌적한 신도시 주변으로 해가지고 서울의 접근성이 좋으면은 좋겠지만은 서울의 접근성이 좋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 그리고 신축의 아파트들 그리고 인프라 시설들을 잘 갖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거래 가격과 하락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점선 그래프를 봤을 때 최근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찍었던 그 지역에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21년 7월에 8억 7,500만 원에 13층에 거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거래가 많이 하락해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 2024년 5월 같은 경우에는 5억 1,500만 원에 12층이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인천의 물량인데요. 청라 한양 수자인 레이크블루의 아파트 하락폭이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수는 1534세대 14개 동으로 구성이 된 아파트로서 최고층 36층, 2019년도에 이제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세대당 1.3대의 주차 대수가 가능하고요. 용적률 225%, 건폐율은 15%의 아파트입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청라 국제 신도시 안에 이제 청라 한양 수자인 레이크 블루가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답사를 많이 갔는데요. 쾌적하고 굉장히 잘 꾸며진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개발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쉬운 부분이 이제 쾌적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서울의 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7호선 청라 연장선이 공사 중에 있고요. 이 공사 중인 7호선이 완공이 되게 된다면 서울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다는 장점, 그리고 청라 호수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청라 호수공원에서 아침에 조깅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 코스트코라든가 병원들, 그리고 일자리 수요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접근성을 빼고는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큰 폭으로 떨어진 가격만큼이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볼만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의 하락률을 살펴보게 된다면 34평형 뿐만 아니라 많은 평형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곳이 이 청라 한양 수자인 레이크 블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대비 5억 9천만 원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5%가 하락한 지역이었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그런 물건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2021년 8월 7일에 12억 9,500만 원까지 23층이 거래가 되었고, 최근에 5월 13일에 7억 1천만 원 3층이 저층이지만 거래가 되면서 5억 9천만 원의 하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거래 가격 및 하락 가격을 살펴보면은 최고점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최고점 이하의 거래가 된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9억 원을 넘게 10억 원 가까이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8월에 12억 9천만 원에 9,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5월 달에 7억 1천만 원에 3층 저층의 매물이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이 들어서면서 2월 달에는 7억 원, 그리고 4월 달에는 7억 7,200만 원과 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이제 7억 원 선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고점 전 가격 같은 경우에도 10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상당히 고점 대비 하락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신도시이고 이제 7호선의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 곳의 그런 물량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앞으로도 하락폭이 큰 곳들, 그리고 아파트 청약 물량들 중에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물량들을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이러한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상담도 가능하고, 그리고 동영상을 볼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